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한프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급 연봉이 올라가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급여가 줄어들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평가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가의 자동차를 갖고 있다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대출이 좀 있단 말이죠. 또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대출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부채만큼 건강보험료를 좀 낮춰주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입니다. 우선 적용 대상자는 이렇습니다. 무조건 지역가입자여야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지역가입자이면서 내가 대출을 쓰고 있다. 그러면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주택 세대는 해당이 안 되고요. 1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해당이 됩니다. 대상주택은요, 재산가표 3억 원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얘기하면 5억 원이죠. 공시가격이 5억 원이면 시세 한 7, 8, 9억 정도까지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가격 열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금액이 1억 5천 이하만 해당됩니다. 전월세 평가 금액이 계산법이 본인 보증금의 약 이제 30% 정도가 1억 5천에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보증금 한 5억 정도까지는 된다 이런데, 예를 들면 반전세도 있죠. 예를 들면 보증금 1억에 내가 월세를 100만 원 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월세 곱하기 40이니까 4천만 원 되겠네요. 그러다가 보증금이 1억이니까 토탈 1억 4천. 1억 4천에 30%를 적용해서 1억 5천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가의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 아니면 웬만큼 다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대출이 해당이 되느냐. 일단 1금융, 2금융, 심지어는 대부업체까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개인 채권자한테 빌린 이런 돈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적용 대상 대출을 보면은요, 이 주택 구입할 때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전세 입주할 때 받았던 대출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전세 살고 있으면서 보증금을 담보로 받았던 대출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주택 구입이라고 명시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구입할 때가 아닌 중간에 받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런 것들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분이라면 일단 해당 사항이 애매하더라도 저 같으면 신청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거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게 명확합니다.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사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택 취득일 3개월 이내 대출,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전입하고 3개월 이내 받은 대출만 해당이 되죠. 그럼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평가에서 도대체 이걸 얼마나 우리가 빼주느냐.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빼줍니다. 대출 잔액의 60%. 대출 잔액의 60%가 5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5천만 원만까지만 빼주게 됩니다. 즉 내가 대출이 2억이 있다고 치죠. 주택담보대출이 2억이 있는데 2억에 60% 하면은 1억 2천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5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만 대출 금액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산평가 금액에서 이제 빼서 지역건강보험료를 조정하게 되는 거죠. 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고요. 모바일 앱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직접 지사에 방문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가 2022년 7월 1일, 그러니까 이제 막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지역 가입자로 있는 분들 가운데 뭐 대출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당되는 분 대부분 해당되실 거라고 보고요. 이걸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우편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야 뭐 금방 이해하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편물 안내를 받고도 사실 이게 뭔 소린가 싶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예를 들면 자기 부모님이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이면서 대출을 쓰고 계신 것 같고 연세가 조금 있다. 그러면 자녀분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류 준비하고 하는데 꽤나 조금 번거롭거든요. 이걸 요즘처럼 이 IT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정부에서 알아서 조회해서 알아서 탁탁탁탁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기술이 아직 안 되나 보죠. 그래서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기 때문에 본인 가족분들 가운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 내용에 의하면은 건강보험료 월 납부 금액에서 가구당 뭐 평균 22,000원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한 25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겠죠. 평균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해당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덜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조금 번거롭더라도 챙기셔가지고 지역 건강보험료 낮추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